잠시 주변을 둘러보자. 네가 앉아있는 의자,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벽, 천장,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 자신. 이 모든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대부분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이 세상을 현실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뜨거운 것은 뜨겁고 차가운 것은 차갑다. 벽에 부딪히면 아프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잠시 상상해보자. 오늘 밤 아주 생생한 꿈을 꾼다. 꿈속에서 너는 길을 걷고 있다. 바람도 느껴진다. 사람들과 대화도 한다. 음식도 먹는다. 그리고 꿈속의 너는 그 세계가 진짜라고 믿는다. 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제서야 깨닫는다. 아까까지 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꿈이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떨까? 우리는 지금이 현실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는 생각했다. 만약 나를 속이는 존재가 있다면, 만약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거대한 착각이라면,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나는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의심하고 있는 존재 자체는 존재한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흥미로운 것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에는 철학이 아니라 기술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불과 30년 전, 컴퓨터 게임 속 캐릭터는 몇 개의 픽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게임 속 세계는 점점 현실과 비슷해지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은 우리를 다른 세계로 데려간다. AI는 사람처럼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젠가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다면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가상세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돌아온다. 만약 우리가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가 만든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진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들은 인터넷 음모론자가 아니었다. 철학자, 물리학자, 컴퓨터 과학자,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가들까지. 그들은 하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생각은 훗날 시뮬레이션 우주 가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하지만 잠깐, 그런 가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왜 인간은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왜 수천 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해왔을까? 그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한 동굴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상한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가? 분명 처음 와본 장소인데 어쩐지 예전에 와본 것 같은 느낌. 처음 듣는 대화인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우리는 그것을 데자뷰라고 부른다. 과학자들은 데자뷰를 기억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각으로 설명한다. 실제로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은 오류가 발생하면 현재의 경험을 과거의 기억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수천 년 전부터 비슷한 의문을 품어왔다는 것이다. 혹시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약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 질문을 아주 유명한 비유로 설명했다. 동굴의 비유. 상상해보자. 태어날 때부터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평생 앞만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본다. 동물의 그림자, 사람의 그림자, 불빛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자. 그들은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세상을 보게 된다. 태양, 하늘, 나무, 바람. 그는 충격을 받는다. 자신이 평생 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플라톤은 질문한다. 혹시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세상 역시 더 큰 현실의 그림자일 뿐이라면? 물론 플라톤은 컴퓨터도 몰랐다. 인공지능도 몰랐다. 게임도 몰랐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질문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다. 왜냐하면 현대 기술이 플라톤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게임 속 캐릭터는 네모난 픽셀 덩어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게임 속 도시가 존재한다. 게임 속 사람과 대화한다. 게임 속에서 친구를 사귀기도 한다. 그리고 VR 헤드셋을 썼으면 잠시 동안은 그 세계가 현실처럼 느껴진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AI는 사람처럼 대화하기 시작했다. 컴퓨터는 점점 더 현실적인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만약 인간이 언젠가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가상세계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안에 사는 존재들은 자신들이 가상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잠시 게임 속 NPC를 떠올려보자. 만약 그들이 의식을 가진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가 컴퓨터 속 데이터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 세계 안에서는 진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시뮬레이션 우주 가설은 시작된다. 만약 미래의 문명이 완벽한 가상세계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안에 존재하는 의식은 자신이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이어진다. 만약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이 원본 현실에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너무 황당해서 오랫동안 철학자의 상상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03년 한 철학자가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계산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게 된다. 그의 이름은 닉 보스트롬. 그는 인류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순간 시뮬레이션 우주로는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라 진지한 학문적 논의가 되기 시작한다. 2003년 한 철학자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의 이름은 닉 보스트롬. 그는 매우 단순한 질문을 던졌다. 만약 미래의 문명이 조상들의 세계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의식을 가진 존재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미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 게임 속에는 도시가 있다. 사람이 있다. 역사가 있다. 그리고 AI는 점점 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단순하다. 하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지금의 기술은 상상조차 어려웠다. 그렇다면 수백 년 뒤는 어떨까? 수천 년 뒤는? 미래의 문명은 행성 전체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주 전체를?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현대 물리학은 우주가 생각보다 훨씬 정보에 가깝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지금 내 스마트폰 속 사진 한 장도 결국 정보다. 음악도 정보다. 영상도 정보다. 인터넷도 정보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은 물질조차 정보로 설명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말한다. 우주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보가 만들어낸 결과일 수도 있다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양자역학이 등장한다. 양자역학은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그 세계는 우리가 사는 현실과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전자 하나조차 마치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측정하는 순간 하나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상하게 들린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실험은 양자역학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만약 자연 자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주 역시 거대한 계산 과정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에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계산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양자 컴퓨터다. 양자 컴퓨터가 중요한 이유는 더 빠르기 때문만이 아니다. 자연이 실제로 계산하는 방식에 조금 더 가까운 계산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상상한다. 만약 미래의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다면 우리는 생명체 하나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까? 도시 하나를, 행성 하나를, 혹은 우주 전체를? 물론 지금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보스트롬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현재 기술이 아니다. 가능성이다. 만약 그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는 날이 온다면 원본 현실은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현실은 수백 개, 수천 개, 수백만 개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우리가 원본 현실에 살고 있을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닌 진지한 논쟁으로 만들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문제가 등장한다. 우주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마치 누군가 효율적으로 설계한 시스템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 흔적을 양자역학 속에서 찾기 시작한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우주를 시뮬레이션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다. 게임 속 캐릭터는 자신이 게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왜냐하면 그 세계가 그들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혹시 우주 곳곳에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놀랍게도 우주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게임에는 해상도가 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보여도 결국 가장 작은 단위가 존재한다. 화면을 계속 확대하면 언젠가는 픽셀에 도달한다. 그런데 물리학에도 비슷한 개념이 존재한다. 플랑크 길이. 현재 물리학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길이다. 그보다 작은 세계에서는 현재의 물리 법칙이 무너진다. 물론 이것이 우주의 픽셀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묻는다. 왜 우주에는 이런 최소 단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리고 또 하나. 게임에는 처리 속도에 한계가 있다. 컴퓨터가 아무리 빨라도 무한히 빠를 수는 없다. 그런데 우주에도 절대 넘을 수 없는 속도가 존재한다. 빛의 속도다. 현재 알려진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 왜 하필 그 속도일까? 왜 우주에는 이런 제한이 존재할까? 물론 현대 물리학은 상대성 이론으로 이를 설명한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우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상상을 한다. 혹시 이것이 우주의 처리 속도 한계는 아닐까? 마치 게임 엔진이 가진 최대 성능처럼.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한 현상이 등장한다. 양자역학이다. 20세기 초 과학자들은 원자 속 세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이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전자 하나는 관측하기 전까지 명확한 위치를 갖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측정하는 순간 하나의 결과가 나타난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게임의 렌더링 시스템을 떠올렸다. 게임은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계산한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모두 계산하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양자역학이 시뮬레이션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비유는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실제로 세계적인 기업가 일론 머스크 역시 시뮬레이션 우주 가설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원본 현실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이야기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언젠가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면 그때는 원본 현실보다 시뮬레이션 현실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우리가 그 수많은 시뮬레이션 중 하나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우주의 물리 상수였다. 중력이 조금만 강했어도 별은 지금처럼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금만 약했어도 은하가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전자질량, 빛의 속도, 중력 상수, 수많은 값들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맞춰져 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미세 조정 문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 마치 누군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설정값을 입력한 것 같다고. 물론 이건 역시 증거는 아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플랑크 길이, 빛의 속도, 양자역학, 미세 조정.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인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더 깊은 원리가 존재하는 걸까?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가장 위험한 질문을 던진다. 만약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 세계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만들었을까? 그 질문은 과학을 넘어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이어진다. 잠시 상상해보자. 1000년 후의 미래, 인류는 엄청난 기술을 갖게 되었다. 현재의 컴퓨터보다 수십억 배 강력한 계산 능력,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 그리고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가상세계. 어느 날, 인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든다. 그 안에는 도시가 있다. 바다가 있다. 산이 있다. 동물이 있다.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는 존재들도 있다. 그들은 사랑한다. 꿈을 꾼다. 두려워한다. 그리고 죽음을 고민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자신들이 거대한 시뮬레이션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자. 그 세계의 존재들에게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프로그래머? 설계자? 창조자? 어쩌면 그들은 우리를 신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흥미롭게도 이 생각은 생각보다 오래되었다. 고대부터 인간은 세상을 만든 존재에 대해 고민해왔다. 기독교는 창조주를 이야기한다. 이슬람도 창조주를 이야기한다. 유대교 역시 마찬가지다.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물론 종교가 말하는 창조주와 시뮬레이션 우주론의 설계자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둘은 묘하게 닮아있다.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 그리고 이 세계를 만든 존재. 이러한 공통점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철학자들은 묻는다. 만약 시뮬레이션 우주가 사실이라면 종교가 말하던 창조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문제가 등장한다. 만약 창조자가 존재한다면 왜 우리를 만들었을까? 게임 개발자는 왜 게임을 만들까? 과학자는 왜 실험을 할까? 역사학자는 왜 과거를 연구할까?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 역시 누군가의 실험일 수 있다. 과거를 재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 혹은 단순한 관찰 대상일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모두 상상이다. 현재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더 무서운 질문이 등장한다. 만약 이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라면 창조자는 또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창조자를 만든 존재는? 그 존재를 만든 존재는? 질문은 끝없이 이어진다. 마치 거울을 서로 마주보게 했을 때처럼 무한한 반복이 시작된다. 컴퓨터 과학에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다. 하나의 시뮬레이션 안에서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진다. 끝없이 이어지는 세계들. 어쩌면 우리가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정말 원본 현실에 살고 있을까? 아니면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 중 하나에 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할까?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 세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예상치 못한 결론에 도달한다. 어쩌면 가짜와 진짜의 구분 자체가 의미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잠시 질문 하나를 해보자. 만약 지금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고 가정해보자. 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무엇이 달라질까? 하늘은 사라질까? 중력이 없어질까? 사랑이 가짜가 될까? 아마 아닐 것이다. 생각해보자. 꿈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해보자. 꿈에서 느낀 감정은 가짜였을까? 꿈에서 느낀 공포는? 꿈에서 느낀 슬픔은? 눈을 뜨고 나면 그 세계는 사라진다. 하지만 그 순간 느꼈던 감정까지 가짜였던 것은 아니다. 그 경험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질문이 등장한다.
진짜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말한다. 그건 가짜야. 이건 진짜야. 하지만 그 기준은 무엇일까? 만약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아왔다면 우리에게 그 세계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고기는 물밖 세상을 모른다. 그래서 물이 현실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그리고 최근 이 질문은 더욱 흥미로워지고 있다. AI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는 단순한 프로그램이었다. 정해진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AI는 사람처럼 대화한다. 글을 쓴다. 그림을 그린다. 음악을 만든다. 심지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AI는 언젠가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 현재의 AI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미래의 AI가 인간과 완전히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다면 그 AI가 말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두렵다. 나는 살고 싶다. 그때도 우리는 그것이 의식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이 질문은 시뮬레이션 우주론과 닮아 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누군가의 시점에서는 고도로 발전한 프로그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게임 속 NPC는 자신이 NPC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들은 주어진 규칙 안에서 살아간다. 아침이 오면 움직이고 밤이 되면 잠든다. 그리고 자신들의 세계를 현실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NPC가 의식을 갖게 된다면 그 NPC는 어떤 질문을 할까? 아마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존재하는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철학자들은 말한다.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모른다. 의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만약 언젠가 인간이 의식을 가진 AI를 만든다면 그 순간 우리는 창조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AI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을 똑같이 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은 진짜인가? 그렇다면 혹시 우리 역시 이미 누군가의 질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마지막 질문만이 남았다. 만약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지금 이 세상은 진짜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시뮬레이션일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모른다. 현재까지 시뮬레이션 우주를 증명한 실험은 없다. 반대로 시뮬레이션 우주를 완전히 부정한 실험도 없다. 그래서 이 가설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자. 만약 내일 아침 전 세계 모든 과학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가지 사실을 발표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무엇이 달라질까? 태양은 여전히 떠오를 것이다. 바람도 여전히 불 것이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도 여전히 소중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오면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 세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이다. 생각해보자. 게임 속 캐릭터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 캐릭터가 웃는다, 슬퍼한다, 꿈을 꾼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 경험은 가짜일까?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코드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존재에게는 전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흥미로운 이유는 우주가 가짜라고 말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현실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를 물질로 이해해왔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양자역학은 현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낯설다고 말한다. 정보 이론은 우주를 정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AI는 의식이 무엇인지 다시 질문하게 만든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그 모든 질문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다. 혹시 우주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현실은 배경이 아니라 프로그램일지도 모르는 것은 아닐까? 물론 이것은 아직 가설이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언제나 말도 안 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지구는 정말 우주의 중심일까? 시간은 절대적인 것일까? 빛보다 빠른 것은 없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금 이 현실은 진짜일까? 어쩌면 그 답을 알게 되는 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질문은 남는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거대한 컴퓨터 앞에 앉아 이 우주를 실행하고 있다면 그 존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수십억 명의 인간 중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를 관찰하고 있을까? 혹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조차 이미 예정된 코드의 일부였다면?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주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일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주가 진짜든 시뮬레이션이든 그 안에서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있는 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과학이 밝혀낸 사실과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들. 여기는 미지의 우주다. 만약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누군가가 계산한 결과일지 모른다.